departure reports birds at 1,700 feet. Runway 27, clear for takeoff.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반갑습니다. 심정보 기장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별로 이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해외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 중학교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쭉 있었는데 중학교 때 아예 유학을 가서 계속 필리핀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생활을 했고, 지금 유럽에서 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제가 언어를 한 번씩 이렇게 단어 선정이 좀 부적절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다른 나쁜 의도나 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제 소개에 앞서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만남들이 이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제 유튜브는 제가 그 필리핀에서 락다운 때,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심하게 락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예를 들면 콘도에 살았는데, 아파트 같은 개념이죠. 나라에서 2년 동안 아파트 로비도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갖고 한 가족에 한 명만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증을 갖고 나가서 이제 장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그걸 안 지킨 사람을, 대통령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동사무소 이런 데서 사람이 나오면 막 게장에 집어넣기도 했어요. 그 당시 필리핀에서 막.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락다운이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항공사를 전체 다 6개월 동안 아예 운행을 중단시켰어요. 6개월 가까이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뜨겠어요. 항공기들이. 국내선, 뭐 국제선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뭐 나라에서 전세기로 띄우는 거 아닌 이상은 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가, 필리핀은 국가 지원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종사들을 거의 반 이상 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또 상황이 코로나 전에 제가 필리핀 항공에서 기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나온 에어링크라는 국제항공대학에서 한 12년 정도 교관으로 동시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 뭐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시간당 급여 뭐 몇천 원 주고 이랬는데, 한국인 후배들이 많이 이렇게 좀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있었었고, 하다가 이제 코로나 전부터 근데 제가 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점점 그거를 이제 많이 못하게 되고, 이 친구들 생각을 하다가 그러던 찰나였는데 코로나가 터지게 되고 집에서 이제 쉬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애들 가르치고 하던, 후배들 가르쳐주고 하던 걸 남기면 나중에 후배들이 계속 볼 수도 있고, 또 후배들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제 더 많이 이렇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처음에 영어로 할지 한국말로 할지 고민이 돼서 이제 영어 한글 자료를 같이 만들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영어 자료는 그래도 좀 많은데 한국어로 된 자료가 많지 않아 보여서, 이제 한국어로 된 에어버스 절차나 뭐 이런 것들, 또 기본 BOR이나 뭐 이런 절차들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유튜브가 시작이 됐고, 하다 보니까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분들이 조인하시면서 뭐 디스코드라는,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마도. 디스코드는 뭐냐면은 이제 메신저인데 카페하고 메신저가 같이 돼 있는 건데, 젊은 친구들이 게임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커뮤니티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어떤 친구가 만들어줘가지고 들어오라 해서 갔는데 제 채널이 이미 있어가지고 그게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제 오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또 카페를 통해 좀 오래 놔두는 자료들은 카페에다가 놔둬야겠다 싶어가지고 카페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 최근에는 이 정모를 준비하면서 오픈 채팅이 카카오톡이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이제 뭐 제가 이거에 연관된 뭐 사업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어떤 분들은 제가 막 대단히 수익을 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얼마 전에 쇼츠를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유튜브 그렇게 막 제가 지금 한 6,600명인가 있는데 유튜브 수익도 한 달에 많이 나와야 2만 원, 3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저는 오래전부터 후배들이나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계속 오래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조금이나마 재능 기부나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만나게 되고, 특히 여기 오늘도 스텝으로 도와주는 이제 윤재현 친구라든지 제 막 썸네일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계시고, 가끔가다 뭐 편집도 이런 일 있을 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재환님 제 그 영상들도 많이 편집해 주시고 계신 재환님도 계시고 뭐 부성님도 이렇게 굳은 일들 많이 해주시고 성준님도 이번 정모에 가장 많이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채널은 전부 다 저부터도 이렇게 좀 선한 영향력 재능 기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이런 스태프분들도 제가 진짜 뭐 하나도 이렇게 대우해 주지도 못하는데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고 오늘 정모는 준비하면서 한두 친구의 그런 의견으로 했는데 전에는 이제 시뮬레이터를 제가 같이 타드리고 현직 기장과 같이 비행을 해보고 이런 컨셉이었다면 오늘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실제 항공사들 준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고 면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모임은 좀 이렇게 같이 담소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많이 대화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제 나름대로 제가 뭐 대단한 엄청난 뭐 조종사고 뭐 그런 건 아닐지언정 그래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보다는 최소한 비행을 조금 더 많이 했고 조금 더 오래 했고 또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한국에서만 쭉 비행을 한 것이 아니고 필리핀에서도 했고 미국에서도 체험도 비행을 해보기도 했고 또 유럽에서 지금 비행을 하면서 유럽이나 인도나 이런 유럽 전국을 다니기도 했고 요번에는 또 두바이로 가게 됐고 에미레이트 쪽에 제가 채용이 돼서 10월부터는 아예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 또 코로나 중에 또 미국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또 습득하기도 했거든요. 영주권을 실제 진행하고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도 그러다 보니까는 지인분들이 웬만한 항공사들에는 다 계시고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많이 듣게 됐고 오랫동안 후배들을 필리핀에서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하지만 제가 뭐 진리고 제가 말하는 게 전부 다 무조건 맞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많은 기장님들한테 멘토링을 받았었고 기장님들과 상담을 많이 했지만 이 업계의 특성상 어떤 전 세계에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가 와도 어느 길이 확실한 길이고 그 길로 해야지만 기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길들을 소개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 맞는 가장 그래도 유리한 길 몇 개를 이렇게 좁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것도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처럼 준비하는 입장의 분들의 이 시각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것을 오랫동안 본 사람의 입장에서의 그 견해가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젠 제 유튜브 소개를 했고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제 소개는 이제 제 커리어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사실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공부를 싫어했고 학교에 사실 적응을 잘 못했죠. 공부나 이런 거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은 다 교수님들이었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공부를 너무 싫어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안 가게 유치원 때부터 가기 싫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안 가게 해달라 해서 부모님하고 이제 딜을 친 게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학교를 안 다니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 같은 사람도 조종사가 되고 이렇게 막 에미레이츠도 가고 유럽을 누비고 막 최연소 기장이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저처럼 못난 사람들도 끝까지 이렇게 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가지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졸업을 하니까 부모님이 당연히 이제 중학교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계약과 다르게.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는데 가서도 너무 다니는 게 싫다 보니까 결석도 많이 하고 하다가 중2 때 그냥 자퇴를 해버립니다. 자퇴를 하고 심지어는 한 6개월 신나게 놀다가 근데 노는 것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검정고시 학원을 잠깐 다녀봤어요. 제기동 쪽에. 근데 잠깐 다녔는데 거기도 뭐 학교랑 비슷하더라고요. 검정고시 학원 갔는데. 그래서 거기도 그만두고 갑자기 부모님이 2주 만에 딱 수속을 밟아서 그럼 너 필리핀 가볼래?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똑똑하고 막 유능해갖고 필리핀에 어린 나이에 혼자 유학을 가서 막 해서 된 게 아니고 사실은 한국에서 너무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도피 유학을 간 거죠. 흔히 얘기하면. 그래서 부모님하고 가족들은 다 여기 있고 지금까지 다 여기 계신데 저 혼자
이제 초등학교 때 4, 5, 6학년 때 어학연수를 계속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린 나이에 이제 필리핀에 혼자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거기 계신 이제 선교사님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쭉 살아오다가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려서 이제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필리핀에 갔는데 제 꿈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려서 4학년 때 처음 대한항공 747기를 타고 필리핀에 갔는데 그때부터 비행기가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조종사는 사실 꿈도 저하고는 너무 먼 얘기였고 그냥 비행기가 막연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중학교 때 너무 제가 학업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꿈이 아예 없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진짜 사과 팔고 생선 파는 분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필리핀 가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변하면서 생각이 변하면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계기 중 하나가 중학교 3학년 때, 필리핀에서는 중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 당시 필리핀은 지금은 또 바뀌어서 한국하고 똑같은데 저 때는 중고등학교 합쳐서 4년이었어요. 중학교가 없이. 그래서 제가 중2 때 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된 거예요, 필리핀에서. 근데 중3에 들어갔는데 같은 학년인 친구가 이미 자가용 면장이 있는 거예요, 같은 반에. 그래갖고 필리핀에서 제가 생각이 좀 바뀌고 영어 공부하면서부터는 승무원이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승무원 정도는 내가 열심히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준비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행기가 좋아서 생각을 했는데 중3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다 보니까 비행기도 좋아하고 또 알다 보니까 중3인데 이미 필리핀에서 플라이 시뮬레이터 그룹의 그 장을 맡으면서 막 공항들 시너리 만들고 비행기 막 리버리 만들고 더 보니까는 실제 비행을 해서 자가용 면장까지 딴 거예요, 얘가. 그래서 들어보니까 전 필리핀에 비행학교가 많은지도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비행학교도 많고 항공대학들도 있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들 시작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조종사 하면 뭔가 되게 높은 것 같고 막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옆에 누가 보니까 얘가 하면 나도 하겠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얼마 전에 승무원 유튜브도 보니까 승무원인데 비행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비행을 하게 됐냐고 인터뷰하니까 승무원 하면서 조종사님들, 기장님들 봤는데 저 기장님들 보니까 나도 하겠다 싶어서 이제 한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그 친구를 통해 터닝 포인트가 됐고 중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항공대까지 가게 됐습니다. 항공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항공대에 들어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꿈이 생기고 확실히 이뤄내야 될 목표가 생기니까 학업적으로도 제가 해야 될 이유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항공대에 갔는데 항공대 수업이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필리핀 애들이나 영어권 애들이 수업을 들어도 이게 전혀 새로운 단어고 이제 언어고 이러니까 어렵잖아요. 용어들이고. 그래서 저도 어렵긴 했지만은 이게 비행이 너무 어려서부터 좋고 행복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게임인 거죠, 저한테는. 그러니까는 재밌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알아가고 하다 보니까 항공대 다니면서도 거의 항상 최고 성적을 내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필리핀에서 그래서 되게 어린 나이에 갔습니다. 그 당시 4년제라는 이 제도 때문에 제가 만으로 17살 때 항공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17살 때 첫 비행을 시작하면서 솔로 비행을 17살 때 하고 그렇게 졸업을 하고 20살에 이제 비행 교관이 또 됩니다. 항공대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필리핀에서 이제 외국인을 채용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학교에서 너무 좋게 보시고 특별하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항공대에서 그 학교의 최초의 외국인 교관으로 20살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 또 1년이 안 됐는데 지역항공사에 또 이렇게 기적같이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항공사에 가서 처음에는 터보 프로펠러 옛날에 산림청에서 쓰던 렛 410이라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그 에이스 항공이라고 한국에서도 있었고 그 비행기 이제 부기장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비행기로 막 학교 다니면서도 안 가본 막 잔디밭 활주로, 흙밭 활주로 막 이런 데 다니고 그 당시에는 BFR인데도 필리핀에 일시적으로 막 2, 3km 시경이어도 BFR을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필리핀은 태풍이 엄청 많이 옵니다. 1년에 태풍이 100개가 넘고 많이 올 때는 한 번에 동시에 태풍이 3개씩 오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많은 경험들을 또 해보기도 하고 그 후에 이제 도니어나 328이라는 비행기로 올라가서 그거는 이제 터보프랍인데 ATR-A처럼 좀 성능이 좋은 비행기인데 그거 몰면서도 이제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 정도 필리핀 수준이 아닌데 그때 벌써 제가 2003년에 처음 학교에서 비행을 하고 2007년 말에 이제 항공사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필리핀 수준이 낮다 보니까 공항 인프라도 안 좋았고 항공사도 사실 정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비상 절차 경험을 또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막 엔진 페일도 실제로 있었고 기내 스모크도 경험해보고 한 번은 제가 기장돼서 열흘도 안 됐는데 하이드롤릭이 다 나가가지고 바퀴 안 내려오고 날개 안 내려오고 막 브레이크 안 잡히고 노스빌 안 되고 막 이런 별의별 경험도 해보고 라피드 디컴프레션 걸려가지고 마스크 다 나오고 비상 하강을 해보기도 하고 별의별 보통 정상적인 조종사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할 비상 절차를 그 몇 년 사이에 어린 나이에 많이 경험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스타일이 항공사들 맨날 바꾼 스타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번에도 뭐 매년 항공사를 바꾸시냐고 막 이러는 질문한 분도 계셨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갔던 회사가 작은 회사다 보니까 항상 항공시장이 맨날 팔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회사에 8년을 있었는데 회사가 처음에 사우디스트 에이션 에어라인이었는데 좀 있으니까 타이거 항공이 사가지고 타이거 항공 필리핀이 됐고 좀 있으니까 세부 퍼시픽이 사갖고 세부 퍼시픽이 됐습니다. 저는 한 자리에 8년 있었는데 세 회사의 같은 에어버스 320을 세 회사 SOP를 경험한 거죠. 시에어와 타이거 항공과 세부 퍼시픽을. 8년 동안 했고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얘들이 에어버스를 다 빼고 ATR만 넣겠다고 그 법인에다가 그래서 저희 이제 조종사들 전부 다 이제 해고를 시켰죠. 그래서 세부 퍼시픽에 다시 들어오든지 본사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가라 해서 그때 마침 필리핀 항공이 열려가지고 이제 필리핀 항공을 들어가게 됐고 처음에 빨리익스프레스라는 자회사로 들어가게 됐고 그때도 신기하게 9월 30일에 잘렸다고 하긴 그렇지만 해고가 되고 정리가 되고 10월 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필리핀 항공 빨리익스프레스로. 그래서 하고 1년 딱 됐는데 필리핀 항공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항공에 가서 빨리익스프레스는 하이브리드 항공사였는데 시에어는 리저널이었고 세부 퍼시픽은 저가였고 빨리익스프레스는 하이브리드였고 그 다음에 필리핀 항공 풀서비스인데 이제 풀서비스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됐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거의 조종사 반을 전부 다 또 정리해고하는 과정 가운데 저도 유일하게 외국인이 저 혼자였기 때문에 또 포함이 돼서 그리고 시니어리티가 저는 기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 필리핀 항공 갈 때도 기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장이지만은 제 부기장들이 저보다 시니어리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오게 됐고 나와서 한 2년 반 정도 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튜브를 하게 됐고 또 그 밖에 제가 어려서부터 경영에 또 관심이 많이 있었어 가지고 석사 과정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하고 필리핀에서 가장 좋은 대학 두 군데에서 이제 경영 석사를 그때 또 준비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고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저한테는 되게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비행을 계속하고 있었으면 필리핀 항공에서 그냥 기장으로 계속 있다가 은퇴했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라는 위기가 저한테는 오히려 기회와 전화위복의 그 시간표가 돼서 그때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남기게도 되고 또 잠깐은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캐나다 물류회사에서 1년 정도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또 그런 준비가 되기도 했고 그러다가 신기하게 경영 석사를 딱 마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때 필리핀의 로얄에어라는 작은 회사에서 이제 중국인 오너가 갑자기 저를 불러가지고 한국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저한테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잠깐 또 신기하게 오너하고 같이 한국 출장도 계속 다니고 한국 거래처들을 계속 만나면서 비행기 사고, 팔고, 빌리고부터 해서 한국의 모든 노선, 필리핀과 한국 사이의 노선 이걸 제가 총괄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경험도 한 1년 좀 넘게 하고 그러면서 신기하게 제가 경험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코로나 기간에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3월에 유럽에 있는 ACMI 항공사가 또 연결이 돼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ACMI 회사도 신기하게 외국인을 원래 ICAO 면장이나 유럽 면장과 유럽 그 영주권이 없으면 취직이 어려운 회사인데 코로나 덕분에 갑자기 조종사가 부족하면서 이제 갑자기 신기하게 문이 열려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ACMI라는 새로운 개념의 회사에서 지금까지 1년 반 이상을 이제 근무하고 있었고 이 회사는 특이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잘 모르실 거예요. ACMI가 어떤 회사냐면은 Aircraft Maintenance Aircraft Crew Maintenance Insurance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회사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손님들한테 티켓을 팔지 않습니다. 저희는 통째로 차터를 주던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행사나 아니면 단체가 빌리고 싶을 때 빌리거나 그것보다 주 사업은 뭐냐면 항공사에다가 통째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터키 항공에다가도 비행기를 거의 20대 정도 공급하고 있고 인디고에도 거의 20대 공급하고 있고 뭐 DHL이나 이지제트, 투이, 포르투갈 항공, 뭐 스캔디비안 항공, 심지어는 미국하고 캐나다에 있는 항공사들 이런 데다가 저희가 한 70대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행기만 보내는 게 아니라 비행기 껍데기는 이제 그 항공사 도장을 해가지고 Operated by 뭐 스마트링스라 써놓고 저희 크루가 가서 이제 비행을 1년 계약, 뭐 6개월 계약 이렇게 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유튜브 보시면은 이제 저는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터키 항공에서 일하다가 인디고에서 일하다가 뭐 DHL 독일에 가서 DHL 화물기 몰다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회사를 계속 바꾸는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특수한 회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감사하게 또 이제 원래는 제가 미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옆에서 추천하는 분도 있었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봐라 하기도 하고 저도 그냥 한번 와이프도 별로 두바이를 내키진 않았었는데 한번 그냥 여행 삼아 어차피 지원하면은 거기서 무료로 와이프까지 티켓이 나오거든요. 티켓 나오고 호텔 나오고 와서 이제 보고 가라는 거죠. 테스트도 받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제 같이 한번 그냥 구경 삼아 한번 여행 삼아 가보자 해서 했는데 문이 열려서 감사하게 이제 10월 4일에 확실히 이제 사인을 다 했고 계약서를 했고 에미레이트 항공의 에어버스 380을 몰러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여정이 이렇게 됐고 제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아니지만은 항상 그때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되게 부족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지만 정말 비행기가 너무 좋았고 저는 지금도 비행기 화장실 냄새만 맡아도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 정도로 비행기가 너무 좋고 제가 비행할 때는 너무 자꾸 꼰대 같고 말이 길어지고 이제 라떼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요즘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요즘에 너무 그 지원자들이 많고 경쟁이 힘들고 가기가 힘들다 이런 소리 많이 하시는데 맞긴 맞는데 저 때는 더 힘들었어요. 제가 비행할 당시에는요 한국에 비행 교육 기관이 딱 하나 있었어요. 한국항공대. 공군하고 항공대 말고는 없어요. 한서대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딱 2개 있었는데 그 2개마저도 지금보다 규모가 반도 안 됐어요. 사이즈가 비행기 대수나 뭐 규모가. 그리고 공군 출신 아니면 거의 받지 않는 상황이었고 2000년대 초반에 공채가 7년인가 8년 이상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니는 내내 공채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제가 딱 항공대를 갔을 때 들어갔는데 필리핀도 똑같아. 전 세계가 그랬어요. 왜냐면 그 당시엔 저가 항공이 없었다 보니까 항공 분야가 되게 작았고 부자들만 비행기를 타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 갔던 필리핀 항공에 저 가르쳐준 교관이 그 당시에 세스나 150, 170 타는데 5,000시간 있었어요. 제 교관이. 시간 낮은 교관이 2,000시간, 3,000시간 있었고 저는 2,000시간짜리 교관들하고는 무서워서 안 탔어요. 그때. 4, 5,000시간 되는 교관하고만 탔어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필리핀이든 한국이든. 그리고 제가 딱 갔는데 저희 항공대 선배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근데 이 형님들이 저 보자마자 그만두라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해갖고 조종사 된 사람이 아무도 없대. 한국 사람이. 그리고 현지인들 보라고 5,000시간 타도 여기서 안 되는데 너 여기서 뭐 하겠냐. 우리도 3학년, 4학년 형들이 자기들 그만둘 거라고. 저보고 그만두라는 거예요. 1학년 막 힘들게 들어왔는데. 근데 저는 뭐가 있었냐면 비행기가 너무 좋았고 나는 평생 2인승짜리 비행기만 타도 하늘이 너무 좋고 비행기가 너무 좋고 나는 항공사 못 가더라도 비행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할 거다.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 선배님들 다 그만두셨어요. 한 5-6분 있던 분들이. 근데 이제 저는 끝까지 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길이 전혀 없었는데 졸업하기 직전에 갑자기 막 만남들이 이렇게 막 연결이 되더니 이분들이 막 추천서 써주고 도와주겠다 하고 막 하더니 교관도 되고 이제 항공사까지 가게 되고 지금까지 그 많은 만남들이 그때그때마다 적시적소에 저한테 딱 맞는 만남들이 항상 신기하게 생기더라고요. 유럽에 가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신기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고
그 그만뒀던 선배님들은 제가 항공사 간 거 보고 그제서야 돌아오셨어요, 학교로. 그래서 항공사 제가 들어가고 나서 돌아와서 저희 학교에서 교관을 하시고, 한 분은 아시아나에 330으로, 처음부터 330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에 380 갔다가 지금 제주에서 기장하고 계시고, 한 분은 이제 해양경찰에서 교관하고 계세요, 지금 카사 몰면서. 그 밖에 이제 저 밑으로 후배들이 계속 나오면서, 후배들도 이제 뭐 대한항공도 간 친구도 있고, 뭐 TUA, 이스타 뭐 등등등, 그리고 해외도 또 많이 나가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필리핀이 뭐 좋다, 뭐 해야 된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필리핀에서도 낭인된 후배들도 지금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필리핀 하면 그거에 대한 부정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저 때는 조종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가족들만 해도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그만두라고 했어요. 가망 없다고. 너가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애가 무슨 조종사를 하고, 심지어는 뭐 우리 가족 형편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여기다 돈을 이렇게 버려야겠냐. 그리고 필리핀에 나와서 필리핀 사람들도 안 되는 조종사를 네가 거기 나와서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것들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도와줄 거면 확실히 도와주고, 아니면 내가 진짜 그만두겠다. 근데 도와주시면 내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성공을 이뤄내고 갚겠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다들 너무 행복해 하시죠. 지금은 제가 유학생활 한 걸 다 갚고도 남은 용돈을 계속 드리고 계시고, 제 덕에 해외여행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대학교 3학년까지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한테, 실제 다니고 있는 선배들한테. 네. 근데 저에게는 꿈이 있었고 이걸 꼭 하자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해서 했고, 그래서 이렇게 왔고, 제가 보면은 많은 친구들을 이제 유튜브 하면서도 만나게 되고, 후배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게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아예 꿈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사실 최소한 여기 모인 것 자체가 되게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 꿈 자체가 없는, 목표가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모인 분들은 다들 취미가 있고 아니면은 이런 목표 의식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선택되고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제 필리핀에 있는 후배들도 보면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항상 조종사 하고 싶다곤 하는데 준비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거를 향한 노력이 좀, 제가 본인들은 나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되게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제가 막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길로 안내해 주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만남의 기회를 주려고 애쓰고 하는데, 본인들은 그런 노력이 안 느껴지는 거를 느낄 때가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길이 없는 길도 뚫고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럽에서도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인인데 자기가 막 유럽의 모든 대사관들의 문의도 하고 한국에서 유학박람회를 다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부스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아닌데도 혹시 이런 거 없냐 물어가지고 유럽에 항공유학을 가서 정부 장학생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항공대 다니고 무료로 비행 훈련을 다 받고 면장을, 심지어 에어버스 320 레이팅까지 무료로 받아요. 장학금으로. 네,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나와요.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받고, 또는 자취하니까 생활비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그 나라 거기서 졸업하면 거기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런 것도 하나도 없대요. 왜냐면은 자기도 처음에 못 믿었는데, 한국에도 외국 유학생들을 받는 TO가 있잖아요, 슬롯이. 그러니까 그 나라도 그만큼 한국 학생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를 옛날부터 항공 말고 다른 분야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뭐 덴마크나 스캔디비안이나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보면 막 똑똑한 친구들이 편지를 잘 써가지고 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면 이제 국비장학생을,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는 친구들은 군대에 있으면서도 이걸 계속 작업해서 휴가 때마다 나오고, 아니면은 뭐 계속 해가지고 이런 노력을 해갖고 길을 찾아가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미국의 영주권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영주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학생이어도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막 엄청 열심히 여기저기 알아보고 사람들 만나고 조사해갖고 막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열정과 꿈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 같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되고 싶은데 이것만 하고 있으면 사실 꿈하고 이렇게 현실이 가까워지기는 좀 더 확률적으로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 한국 분들 좀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약간 트렌드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문화 자체가 좀 트렌드를 많이 탄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항공시장만 놓고 봐도 막 조종사들 많이 뽑는다 그러면 막 대기업에 있는 분들도 갑자기 그만두고 막 미국 가고 막 울진 가고 막 여기저기 가서 막 다 비행한다고 하시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또 다 다치면 아 이제 망했다 막 마치 평생 죽을 때까지 항공시장이 다 망한 것 마냥 앞으로는 이제 항공시장 다 망했다 못한다 막 이러다가 또 다시 막 열리면 또 다 몰렸다. 근데 이거를 쫓아다니시면 여러분 사실 이게 한 박자씩 늦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에서도 개미들이 맨날 실패하는 이유가 이미 다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나서 나온 정보들 때 이제 따라가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미래에 일어날 걸 미리 예측하고 이제 움직이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지금 팁 제공을 하는 건데 저는 후배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채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비행학교 가고 이제 항공사 넣고 이러면 늦어요. 그때 준비하면 늦고 그게 아니고 저는 후배들한테 딴 거 보지 말고 저는 스타일이 뉴스 같은 것도 잘 안 믿거든요. 뉴스를 봐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건 믿어요. 근데 막 스토리 만들고 이러는 건 자기들 맘대로 이제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항공시장에서도 특히 카더라가 너무 많잖아요. 루머가 많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어디 가면 되고 어디 가면 안 되고 한국에서도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후진국은 무조건 안 되고 또 뭘 하면 안 되고 근데 결국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친구들도 실제 라인에 있거나 인사과에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같이 준비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입장에서 막 여러 가지 썰들 루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팩트를 보고 이제 준비하실 부분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라인에 있는 기장 부기장님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비행 시간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항공사들은 크루들의 비행 시간을 보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채용을 준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채용이 떴다. 아 이제 비행학교 가야지. 아 채용이 떴다. 이제 입사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입사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때 공부하다가는 이미 늦는단 말이에요. 그때 비행학교 가면 비행학교 마치면 이미 채용 끝나요. 그 항공사들이 코로나가 있건 없건 간에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엄청 뽑다가 안 뽑다가 엄청 뽑다 안 뽑다 해요. 왜냐면은 엄청 뽑을 그 비행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봐야 되고 그렇게 뽑고 나면 계약 기간이 보통 한 3년에서 5년을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항공사에서 또 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확장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팩트는 실제 그 항공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몇 시간씩 비행을 하나 기장님보다는 부기장을 체크해야겠죠. 부기장님들이 뭐 30시간, 40시간, 50시간밖에 못 타. 그러면 아무리 뭐 비행기를 갖고 온다 어쩐다 해도 그 항공사에서 채용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1년치 조종사의 전체 비행 시간을 파악해서 한 800시간 이상 탈 것 같으면 이제 채용이 필요하고 미리 준비해갖고 몇 분기 전부터 이제 채용을 하고 준비를 시켰다가 투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항공사에서 초반부터 이런 걸 진짜 시급한 게 아니면 초반부터 하는 것보다는 하반기쯤에 많이 하는 경우가 연말 돼가지고 조종사가 부족한 그런 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상반기에도 하겠지만